네, 안녕하세요. 저는 LG CNS에서 광고 최적화 솔루션 MOP와 옵타펙스를 개발하고 있는 김지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시대의 AI를 어떻게 바라보시면 좋을지, 그리고 프라임데이를 어떻게 바라보시면 좋을지, 그리고 AI를 이용해서 프라임데이를 어떻게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가트너에 따르면요, 2028년까지 저희의 업무의 15% 정도가 에이전틱 AI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좀 고민해야 돼야 될 것은 에이전틱 AI가 무엇이냐는 아닐 것 같고요. 저희가 이 AI를 어떻게 사용할까에 대한 궁금증일 것 같습니다. 최근 한 2, 3년 동안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였거든요. 근데 최근 시대를 보면은 거의 기술 발전의 그 속도나 수준을 봤을 때 도구가 더 이상 아닙니다. 동료예요. 저와 같이 일하는 저희 인간 동료처럼 저희 이 AI를 어떻게 같이 일할까? 어떻게 파트너십을 맺을까? 어떻게 협업을 하면 좋을까를 고민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저희가 15%의 일을 에이전트 AI가 해준다고 해서 저희 업무의 15%를 주는 게 아니라 이 친구와 같이 저희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저희가 어떻게 이런 AI들을 쓸지를 좀 많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합니다. AI 도구들 굉장히 많아요. 아마 이미 많이 사용하고 계실 수도 있죠. 아마존에서도 정말 많은 툴들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좀 고민해 봐야 될 것은 이러한 AI 시스템을 만들 때 여러 고민을 하시다가 시간을 너무 많이 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통상 저희가 AI 시스템을 개발하러 들어가면 뭐 레거시 연동이나 시스템 파편화나 오케스트레이션 등등등 여러 가지 이슈로 많은 계획 일정들을 잡으시는데 사실 저는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즉각적인 생산성 향상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게 우리 브랜드나 기업에 잘 맞는지 그리고 무엇이 나의 ROI를 올려주는지를 빠르게 판단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디지털화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화를 하는 기간 동안 아마존이 제공하는 이런 툴들도 활용을 해보시고 저희의 워크 프로세스도 암묵지로 놔두지 마시고 텍스트를 하셔서 나중에 어젠틱 AI 프로세스를 만들 때 활용하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아마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드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생각보다는 단기간 내에 개발을 하셔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거대 시스템을 만들 때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빠르게 테스트해 보시고 나한테 맞는 걸 찾고요.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도메인에 대한 나의 전문성입니다. 나의 프로세스입니다. 나의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시고 아마존 광고를 하시면서도 이것을 나의 어세트화시키는 작업을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해서 조금 잔소리 같지만 이런 AI 시대를 맞이하여 여러분이 어떻게 어프로치를 하면 좋으실지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프라임데이를 어떻게 한번 바라보셔야 될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앞서 이미 너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저는 프라임데이를 조금 비틀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좋은가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프라임데이를 맞이하기 한 한두 달쯤에 저희를 한번 바라봅시다. 저희 이미 현업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아마존이 데이터도 너무 많이 주고요. 그리고 저는 한 개 국가만 하시는 분들은 많이 못 봤어요. 보통 여러 개 국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현업에 치이고 계시기도 하고 저희 한국 성장하고 있잖아요. 성장하다 보면 제품도 늘어나고 관리할 채널도 늘어나고 해야 하는 의사결정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의 역량도 늘려야 하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저희가 이런 워크 프로세스를 계속 타고 있는데 자, 저희 프라임데이를 맞이했어요. 어떤 일들을 해야 할까요? 저희 한 해 두 해 프라임데이를 본 게 아니죠. 저희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프라임데이가 오면 풀퍼널 터치해야 되죠.
인플루언서와 크리에이터와 협업해야 되죠. 가격 결정해야 되죠. 컨텐츠 리뉴얼해야 되죠. 어떤 제품을 판매할 건지 집중적으로 예산 부을 건지 계획 세우고 방법론 만드셔야 될 겁니다. 방법을 모르지 않아요. 저희 교과서 잘 읽으면 수능 만점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전제하는 조건이 엄청난 리소스 투입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또 최근 시장을 보면 저희가 교과서를 정말 잘 알고 있어도 변화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의 좌측에 보시면 CPC 추세 그래프 보이시죠? 단가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건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심화되는 환경 속에서 과연 저희가 2025년도에 썼던 전략이 26년도에도 똑같이 잘 먹힐까요? 이런 고민을 저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행동도 많이 바뀌었어요. GPT 같은 툴이 나오면서 저희 브랜드가 레코멘드 받아야 되죠. 그것도 있고, 두 번째는 소비자도 한 해, 두 해 프라임 데이를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행동 패턴이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소비자들의 눈에 띄기 위한 노출 전쟁을 치러야 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마존 알고리즘도 고도화가 됩니다. 단기적으로 저희가 성과를 낸다고 해서 이게 반드시 매출이랑 직결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저희는 계속 백해서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저희 제품을 노출하는지 찾아내야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통 이런 시즌을 만나면 히어로 스큐를 선정을 하세요. 근데 저희가 히어로 스큐를 정말 잘 선정해서 예산을 잘 투입됐다고 하더라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제품이 갑자기 리스트에서 사라질 수도 있고, 혹은 이 제품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리스크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한번 이번 2026년도의 프라임데이의 목표를 조금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기존에는 프라임데이 4일의 매출을 극대화하는 걸 아주 미시적으로 목표로 잡으셨다면, 이번에는 하나의 히어로 스큐에 저희 예산을 다 부어넣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카탈로그를 한번 리밸런싱하는 모멘텀으로 써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히어로 스큐의 로아스를 방어하느라 초집중되던 이 시기를 향후에도 오가닉 전환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스큐를 육성하는 기간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의미가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수동 최적화는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서 아마존의 AI 툴을 쓰시는 것도 너무 좋고요. 또 서드파티나 대행사를 한번 활용하셔서 지속 가능한 구조로 이번에는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 오너 관점에서도 지속적인 이 구조를 갖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때마다 프라임데이 전략을 잡아서 간다는 건 상당히 비효율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프라임데이의 목표를 2026년도는 한번 이렇게 바꿔서 진행을 해보면 어떠실지 제안드립니다. 자, 프라임데이를 제가 앞서서 카탈로그를 리밸런싱하는 4일로 한번 바꿔보자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프라임데이는 저희가 정말 1년 중에 폭발적으로 시그널을 잡을 수 있는 기간이에요. 이때 단 하나의 히어로 스큐가 아니라 저희가 성장시킬 수 있는 스큐를 찾아낼 수 있다면, 앞으로 저희가 성장시킬 수 있는 오가닉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다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주식을 하나만 사진 않잖아요. 여러 개를 사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프라임데이 4일만 보실 게 아니라 프라임데이 이후에 60일, 90일을 좀 장기적으로 보고 전략을 잡자는 얘기예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그래프일 겁니다. 여기 보시면 회색으로 그려져 있는 그래프 있죠. 저희가 히어로 스큐의 예산을 집중을 시키면 그 4일 매출이 폭발합니다. 그러고 나면, 요 기간이 지나면 이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가 다 지나갔기 때문에 쫙 하락을 해버려요. 이게 좀 리스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가 리밸런싱을 잘 해놨다면 초록색 그래프처럼 하나의 스큐가 아니라 다수의 스큐가 저희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매출을 유지시킬 수 있는 힘이 되겠죠. 그 과정에서 저희는 장기적인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프라임데이 4일은 이 4일이 아니라 향후 60일과 90일까지의 오가닉 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스큐의 오가닉 순위를 올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이번 프라임데이를 한번 타겟팅 한번 해보시면 큰 의미가 될 것 같고요. 그럼 대체 오가닉 매출이 뭔데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보실 때 이 오가닉 매출이라는 컬럼을 하나 더 만들어 보시면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가 있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하는 모든 마케팅 활동은 결국 저희 브랜드의 팬을 만들기 위함이잖아요. 저희 브랜드의 팬이 됐다면 자연스럽게 광고 없이도 와서 구매를 일으킬 겁니다. 그 수준이 얼마인지를 파악해 보자는 거예요. 오가닉 매출을 추출하실 때는 총 매출에서 저희가 타겟한 이 제품이 광고됐을 때 일으키는 매출을 빼시고 타 제품을 광고하면서 일으킨 저희의 영향도가 있을 거예요. 그 매출까지 빼신 순수 매출을 보시면 됩니다. 이 오가닉 매출값을 보시면 내 제품이 어느 정도의 라이프 사이클에 도달했는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결국 장기적으로 광고비에 너무 데디케이션 되어 있는 제품은 좋지 않아요. 자연적으로 매출을 일으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비를 쓰더라도 저희의 자연 매출을 유지하거나 상승시키는 수준을 찾아서 투자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가닉 매출은 너무나 중요하고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이런 오가닉 매트리를 가지고 이제 스큐를 한번 고른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럴 때 한 4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스큐를 분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희가 이번 프라임데이 기간을 통해서 키울 스큐를 찾는 겁니다. 오가닉 비중이 충분하고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평소 대비 한 2~3배의 광고 예산을 넣어주는 게 효과적이겠죠. 그 다음에는 오가닉 비중이 부족하지만 상승 추세에 있는 띄울 스큐 그룹을 찾습니다. 여기는 일정 수준의 광고를 좀 넣어주면서 A컷을 좀 조절해서 관리를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3번째는 오가닉 비중은 충분하지만 하락 추세에 있는 제품들을 발라냅니다. 여기는 굳이 추가적으로 투자할 필요는 없겠죠. 여기에서 절약한 돈을 띄울 스큐에 좀 투자하면 좀 더 유의미해질 겁니다. 그리고 굳이 프라임데이에 투자할 필요가 없는 스큐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골라내서 관리를 좀 하신다면 이번에 포트폴리오를 한번 리밸런싱 하는데 유의미한 데이터가 될 거고요. 충분히 개인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아신 데이터를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4가지 분류를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옵타펙스 같은 도구를 쓰셔서 진단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고 지금 이러한 AI 머신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수가 많을 때 유의미합니다. 몇백 개, 몇천 개가 되는 카탈로그를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 한다는 건 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러한 솔루션을 쓰셔서 진단받으시고 추천받으시고 결과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유의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분류만 받고 나서 오퍼레이션을 개인이 해야 되면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진단 결과를 보시고 옵타펙스와 같은 솔루션을 통해서 최저가 세팅을 제안받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분류 기준으로 캠페인을 애드콘서에서 셋업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건 팁이지만 추가적으로 프라임데이 기간은 저희가 공격을 하기도 하지만 공격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브랜드를 디펜스할 수 있는 캠페인을 하나 더 만드시는 걸 추천드리기는 해요. 그래서 통상 만드시는 캠페인에 이런 브랜드 디펜스 캠페인 정도를 하나 더 추가하셔서 활용하신 이번에 한번 런을 해보신다면 좀 더 효과적인 그 프라임데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살짝 넘어가고요. 프라임데이를 하시고 나면 거의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나면 막 열심히 분석하고 매출이 올라갔나, 로하스가 덜상했나 이런 것들 보시거든요. 근데 가능하시다면 한 14일 정도 후에 한 번 더 사후 점검을 해보시면 좀 더 유의미한 데이터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분류했던 키울 스큐와 띄울 스큐의 진짜 오가닉 매출 비중이 올라갔나? 또 한번 보시고 그리고 매출 상위 5개 스큐의 분산이 작년보다 넓어졌는가? 또 판단해 보시고
그리고 이벤트 이후에 우리의 광고 단가는 안정화됐는가 하는 좀 더 궁극적인 분석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MC 나왔잖아요. AMC를 잘 활용하셔서 충분히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가설 검증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AMC의 되게 좋은 기능 중 하나가 장기간의 데이터를 준다는 겁니다. 장기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추세를 보실 수도 있고요. 대량의 데이터가 있다는 건 제가 통계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P밸류나 신뢰 구간을 계산해서 정말로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을 사후에 충분히 해보시고 다음 프라임데이 때는 좀 더 편하게 너무 리소스를 고생하지 마시고 밤새지 마시고 하는 구조를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부터는 AI 솔루션인 옵타픽스를 좀 예시로 들어서 여러분이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를 짧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옵타픽스는 어젠틱 AI 기술로 개발이 되었고 여러분의 워크 프로세스를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데이터, 셀러 데이터를 얘가 스스로 분석해서 향후의 실적을 예측하고요. 오퍼레이션 플랜을 세우고요. 보셨던 것처럼 스큐를 분류하고요. 캠페인을 생성해서 스스로 운영합니다. 이 안에는 수많은 에이전트들이 있어요. 마켓을 분석하는 에이전트도 있고 캠페인을 생성하는 에이전트도 있고 오퍼레이션 하는 에이전트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용 솔루션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기업 내부에서 자체 노하우를 가진 워크 프로세스를 담은 에이전트를 구축하셔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어젠틱 AI 이런 시스템을 활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양적으로 많을 때는 충분히 유의미하지고요. 이거는 이제 옵타픽스를 개발할 때 저희가 만들었던 초기 목적 함수입니다. 이건 페이퍼로 저희가 제출하기도 했는데 저는 셀러의 최종적인 목표는 매출 증대를 통한 마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진을 가장 극대화하는 투자 광고비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 적정 광고비라고 함은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저희의 오가닉 매출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방향으로 알고리즘이 구축이 되어서 돌아가고 있고 여러분의 에이전트를 개발하거나 로직을 만든다면 여러분의 워크 프로세스를 이렇게 담으시면 돼요. 이러한 그 광고 운영을 하실 때 프라임도 동의를 하지만요. 제가 단기적으로도 데이터를 분석해보고 장기적으로 좀 분석해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단기적인 그 실적만을 위해서 광고비에 투자하다 보면 장기적인 실적이 망가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 옵타픽스 같은 경우도 단기 CVR, 장기 CVR을 분석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똑같은 전환을 장기적으로 예측하고 있다면 최소의 투자 예산을 계속 찾는 과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하는 거랑 거의 동일해요. 저희가 이걸 감적으로 하고 있었을 뿐인 거고요. 이런 거를 이렇게 머신을 이용하시면 다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히어로 스큐 하나에 너무 올인하시는 건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다수의 제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광고를 운영하실 때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어프로치 하시기를 항상 제안을 드리고 옵타픽스도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단위 관리라든지 그리고 키워드를 뺀다든지 소재를 관리한다든지 이런 택틱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AI가 보통 블랙박스죠. 그래서 좀 클리어하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는 화면도 다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툴을 쓰셔도 좋고 아마존 툴을 활용하셔도 좋고 자체적인 에이전트를 쓰셔도 좋고 이번 프라임데이만큼은 한번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하고요. 저희가 광고를 잘하려면 오로지 광고만 잘해서는 실적이 안 나요. 1번 제품이 좋아야겠죠. 그 다음에 광고를 잘해야겠죠. 그리고 저희가 또 잘해야 하는 거는 PDP 자체도 굉장히 좋아야 하고요. 가격도 좋아야 하고요. 여러 개의 요소가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프로모션 할인율 최적화나 타이틀 최적화를 제공을 하고 있고 이런 데이터들을 한번 보시고 사전에 한번 워싱을 해보시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옵타펙스도 그렇고요. 열심히 개발을 해놓고 짜잔 하고 보여드리면 좀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아마존도 상당히 많은 영역이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운영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옵타펙스도 에이전트를 이용을 해서 리포트 분석이나 셋업을 다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꼭 저희 옵타펙스 쓰시지 않더라도 이번 프라임데이 때 좀 활용하시면 좋을 만한 툴을 몇 개 개발해서 좀 갖고 왔어요. 아마 서치텀 리포트를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서치텀 리포트를 업로드하면 이번 프라임데이 때 어떻게 키워드 구성을 가져가시면 좋을지, 투자하면 좋을 키워드와 이거는 투자하면 별로 의미가 없다는 키워드들을 빠르게 좀 발라주는 형태의 툴을 간단하게 개발을 해서 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면 저희 부스에 오셔서 한번 다 받아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게 이런 AI 머신들이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봐주셔도 무방합니다. 네, 이게 다수의 브랜드를 관리할 때고요. 제가 처음에 AI를 어떻게 바라보시면 좋을지 한번 설명을 드렸고 이번 26년도 프라임데이의 목표를 한번 바꿔서 보시면 어떨지 설명을 드렸고 세 번째로는 이러한 AI 머신의 예시로서 옵타펙스를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 26년도 프라임데이를 모두가 다 성공적으로 잘 이루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